네, 그러면은 이제 토크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처음 들어보는 이름일 거예요. 네, 알렉시스 드 토크빌 이라는 사람인데요. 정치 관련해가지고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했고요. 그 사상은요,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책이 이제 뭐 앙시엥, 뭐 레진과 프랑스 혁명, 그리고 미국의 민주주의 1편과 2편이 대표적으로 꼽히니까 이 제목만 봐도 얼추 무슨 이야기를 할 건지에 대한 감은 오는 거죠. 앙식리즘 이건 아직 안 배웠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했다는 거는 민주주의에 관심이 있구나 라는 것쯤은 좀 하나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토크빌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정치 사상을 많이 배웠으니까 민주주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거예요. 근데 이제 민주주의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뭐 자유민주주의도 있고요. 뭐 사회민주주의도 있는데 흔히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서부터 서양에서 쭉 이때까지 왔던 민주주의의 정의는 뭐였겠습니까? 통치하는 사람이 다수다라는 거죠. 다수가 통치하는 것이 이제 민주주의의 그 특징이라고 보는데요. 토크빌은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특히 이제 프랑스 혁명 이제 이후에 썼으니까 이제 민중들이 뭔가를 요구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좀 확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프랑스 혁명 중에 모토가 세 가지였어요. 뭐랑 뭐였을까요? 그 프랑스의 지금 그 모토랑도 똑같은데, 그쵸? 이게 뭐 자유랑 평등이랑 그 다음에 뭐 박애가 나와 있었는데, 토크빌은요, 이 다수가 통치하는 이 민주주의의 본질을 뭐라고 보느냐. 이 사람들은 이제 죄송합니다. 네, 이 사람들은 다수의 평등을 요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이제 일어난 거 보세요. 이 앙시엥 레짐, 이 구체제의 모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시 계급사회에서 상위의 몇 %, 뭐 1%가 다 먹고 나머지 98% 혹은 99%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다 보니까 이 98%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요구했던 거는 기본적으로 뭐가 되겠어? 나도 적어도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좀 동등하게 맞춰줘. 동등하게 맞춰주라는 이 평등의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 다수의 평등이라는 것을 이제 그 토크빌은 뭐라고 보냐면요. 삶의 조건의 평등이라고 하고요. 원래는 이제 제 조건의 평등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제 원문에서 혹시 인용하게 된다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이 제조건의 평등이다라는 말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이 제조건의 평등이라는 말을 민주주의가 다수가 통치하는 거였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삶의 조건의 평등을 요구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만 받아들인다면은 얼추 좀 제가 고전과 윤리 플라톤 할 때 좀 이야기했었을 텐데, 플라톤이 왜 민주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봤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플라톤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거는 돼지들이 낳은 정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근거가 뭐였습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정말 다수의 의견만 따르다 보니까 신중한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 따라서 그거는 중정치로 흐를 위험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토크빌도 마찬가지의 논지를 전개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제조건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되냐. 여기다 할게요. 네. 이 평등을 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종의 저 아마 홍기지 쌤한테 계몽주의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계몽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그냥 똑같이 대줘,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이 해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그 평등을 이야기했을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토크빌은 뭐라고 하냐면요, 과연 이 사람들이 다른 입장들을 고려해보고 평등을 요구했을까? 아닙니다. 순전히 나만을 위해서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 평등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자신에게만 집착하는 의미에서의 평등을 의미합니다. 단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이의 크기를 크게 키우기 위한 평등의 개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 다른 처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메인이 되는 거죠. 이 자신한테 집착하는 평등이 과연 어제 종목적으로 어디까지 갔냐? 민주적인 전제를 허용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이게 민주적인 전제 무슨 말이냐? 다수가 통치를 하지만 그 뜻이 결국 맹목적인 평등을 의미한다는 쪽에서 그냥 나라가 백성들한테 그냥 정말 평등을 형식적으로 부여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게 흰색이 좋을게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요, 코로나가 진짜 참 많이, 전 개인적으로 진짜 많이 쓰일 수 있는 용도인 것 같아요. 네, 마스크가 2개씩 일주일에 지급을 해줬잖아요. 네, 2개씩 지급을 해줬는데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제가 좀 혹시나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토급이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시 다른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를 옹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막 거부감이 들까봐 좀 오해가 되는데, 토크빌은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뭐가 하나 빠진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였으니까요. 다시 들어올게요. 마스크가 2개였어요. 마스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우리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아니, 일주일에 마스크 2개를 가지고 그거 과연 어떻게 하나 가지고 3일 혹은 4일 동안 쓰라고?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마스크 좀 늘려줘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마스크 좀 늘려달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들을 고려했겠느냐? 그냥 오직 여기 나 이제 살아야 되니까 내 마스크 많이 줘 라고 요구를 한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나라에서도 사실은 마스크를 2개까지밖에 만들 수 없었던, 뭐 예를 들면은 뭐 상해적인 요건이나 생산적인 요건들을 좀 고려를 해서 그래도 이 정도로 좀 요구했었을 텐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안 돼, 무조건 많이 줘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아갔을 때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는 그러면은 뭐 마스크를 일주일에 7개 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냥 국가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7개 준 정부에 대해서 잠깐 이 대표씩 다리고 있나? 마스크를 7개 준 정부에 대해서 그냥 정부가 말하는 그냥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난 받아들일게. 근데 그 과정에 있는 이러한 요건들은 아마 철저하게 무시가 되겠죠. 그냥 나라가 그냥 오케이, 너네 더 많은 평등을 줄게, 똑같이 줄 테니까 그냥 받아만 줘.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오케이, 나 알겠습니다. 뭐 어차피 내가 가만히 있어봤자 나라에서 똑같이 평등해주는데 굳이 내가 뭐하러 애쓸 필요가 있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맥락이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본질이 다수가 통치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다 빠져 있으면은 오직 자기 자신만 집착을 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하다 보면은 그것은 그냥 위에서
내 자신만 보존해주는 곳이라면은 무엇이든지 그냥 오케이를 하면서 정치 쪽인 영역에 관심을 갖지 않는 그것에 말미암아서 민주적인 전제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크빌은요, 이 민주적인 전제를 뭐라고 하냐면요, 노예 상태의 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안 적었던 것 중에 하나가 토크빌이 했던 말 중에 아마 여러분도 한번 좀 들어볼 만한 좀 말을 했거든요. 어떤 거냐면요, 이게 좀 휘어졌어. 이게 먹방 보는 것 같다. 각자는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제 막 선거철이나 혹은 막 딴 나라에서 좀 무능한 그런 지도자들을 보면은 나오는 말이 이제 여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결국 어떤 맥락이 좀 이해되죠? 정치 참여를 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그냥 침대 위에서 누리는 자유에도 만족하게 된다. 그것은 너가 노예 상태에서 누리는 자유가 되는 거고, 그냥 정부가 평등을 요구하는 대로 따라만 가는 데서 그냥 너의 동물적인 삶을 따르는 하나의 자유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가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개인이죠. 네. 근데 우리는 개인이면서도 어떤 특정한 집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 니코마코스 인류학에서도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 정치학에서 이야기했죠.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준 폴리티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그 토크빌이 말하는 건 어떤 거냐, 사람들이 너무 개인에만 신경을 쓰고, 여기서 말하는 개인은 다시 또 뭐 홉스든 뭐 이야기했던 뭐 자기 보존이랑 사익을 추구하는데 왜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느냐. 따라서 인간으로서 태어났으면은, 정치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으로 태어났으면은 당연히 여기도 관심을 가져야지. 그리고 그러면은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너가 그래도 적어도 감수할 수 있는 미덕은 갖추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다시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랑 비슷해집니까? 이제 공화국에 대한 이야기랑 똑같이 가겠죠. 근데 다만 토크빌 같은 경우는요, 엄밀하게 공화국이라는 이야기보다는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더 중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토크빌의 의지는 우리는 정치 참여를 해야 한다. 왜? 안 그러면은 너는 너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지게 돼. 아무리 나라에서 너한테 그렇게 편하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아니다. 너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참여를 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토크빌이 말하는, 토크빌이 강조하는 이 자유 개념은 뭐냐면요, 정치 참여로부터 비롯되는 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제 우리도 그런 점에서는 정치적인 무관심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지. 이제 사람들이 막 선거 이제 올해도 충분히 있었고 이제 뭐 조만간도 있겠지만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뭐 물론 이번에는 투표율이 꽤 높게 나왔긴 하지만은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아직 이면에 있는 많은 30%든 뭐 20%든 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안 했는데, 그 중에서 느끼는 사람들이 특히 정치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뭐 맨날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뭐하러 관심이죠? 난 차라리 그 시간에
내에 대한 삶을 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너무 여기만 생각한 거다. 적어도 내 의견을 정치에서 표출할 수 있는 역량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포기하면은 그건 이 노예 상태에서 누리는 자유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이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토크빌이 말하는 이 자유라는 것은요 정치 참여로부터 비롯되는 자유를 의미하고요. 여기서 학습지에 좀 달아놨겠죠? 나는 자유에 대한 생생하고도 이성적인 정렬을 나타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 번째는 나의 깊은 신념이다. 둘째가 메인이죠. 침대에서 편히 쉬기 위해서 자유의지와 우리의 법을 언제든지 헐값으로 팔아넘기려는 소위 질서 애호자와 내가 동일시 되지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일종의 뭔가 좀 엘리티즘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맹렬한 비판을 하고 있을 뿐더러 그 멜리티즘 가진 사람들한테 의해서 지배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무관심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루소의 다시 자유로서의 생각해보면은 자기 입법이야. 내가 법을 만들고요. 내가 거기에 지배하는 거, 내가 거기에 따르는 거예요. 근데 법이랑 나랑 분리를 해서 너 어차피 알아서 생각하는데 라고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것 같다 라고 비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잖아요. 어떤 정책을 하게 됐을 때 미리 참여한 사람들은 이제 이야기를 해서 좀 더 합의가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결정된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굳이 꼭 왜 이렇게 하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토크비를 할 만한 그래갖고 네가 너 수준에 맞는 정보에 정보를 가진 거고 너가 그리고 거기서 아무 말도 없잖아. 너의 업보야. 그러니까 따라서 어떻게 한다? 그 전에 너가 참여를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크빌이 이제 다시 무슨 말을 하냐면요. 민주주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원본하게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똑같은 단어가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는 우리가 이야기 이미 했었어. 여기 있는 민주주의. 이거 아마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통해 이게 뭔가 수단이고 이게 똑같이 말 그대로 대상이 되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민주주의는 아마 여기 나와 있는 민주주의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민주주의는 마찬가지로 다수가 정치에 참여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 있는 사람들을 개인과 집단에서 이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오직 여기 버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한 여기 나와 있는 민주주의는 결국 공공선을 고려하는 시민의 덕성이 들어감으로써 다수가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온건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해서 이러한 이 친구의 입장은 이제 온건한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이 친구라고 하니까 그냥 친밀해 보이는데 형이라고 할게 토크빌 형에 대한 입장은요 온건한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결론은 침대 속에서 누리는 자유는 너가 그냥 노예에서 누리는 자유는 똑같다. 따라서 정치 참여를 통해서 너가 직접 정치해보면서 그 속에서 자아실현을 해보자. 그리고 그 만든 것을 통해서 너가 스스로 복종을 해봐. 그것이 진정한 정치적인 자유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공공선을 추구하는 시민의 덕성이 이제 누누이 이야기지만 저기 공화정이랑 좀 비슷한 요소가 되는 건데 이제는 하고 싶은 말은 얼추 다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혹시나 조금 더 세부적으로 몇 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그러면은 이 온건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이야기했지만은 온건한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정치 참여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어떻게 온건하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말은 정치 참여가 되겠죠. 그래서 이 토크빌이 어떤 걸 주장했냐면요.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지방자치.
여기서 민주적 전쟁 하지 않게끔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좀 모여서 그 지방을 한번 좀 자율적으로 다스려 봐라. 그 다음에 이제 뭐 빼고 그냥 배심원제 입법 같은 경우는 사회계약을 통해서도 계속 쭉 나와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입법, 로크도 입법권, 루소도 입법권, 그 다음에 아까 본 몽테스키웨이도 입법권, 거기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좀 참여해봐야 한다. 그 다음에 교육이죠. 물론 이제 이 교육을 토크빌은 뭐가 해야 한다고 봤냐면은 물론 종교가 해야 한다고 봤어요. 근데 뭐 종교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너무 지역적이니까 뺀다고 하더라도 이제 어떤 교육이 결국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너가 정치 참여를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너가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집단으로 살아가고 있는 만큼 때로는 집단을 위해서 너의 가지고 있는 이익점은 좀 내려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토크빌이 이렇게 본 게 특히 이 온건한 민주주의가 미국의 민주주의 형식이 가지고 있던 요소인 것 같다라고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럼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민주주의가 토크빌이 본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민주주의의 특징은 다수가 통치하는 건데 그냥 평등만 요구하면서 그냥 나라의 민주적인 정치를 허용할 수도 있었다. 근데 그것이 허용할 수 있게 된 근거는 사람들이 정치 참여를 안 해서 그렇다. 따라서 이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사람들한테 정치 참여를 시켜야 한다.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실질적인 기회도 마련해 줄 뿐더러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의 의식을 길러준다면은 그것은 다수가 참여하면서 덕성도 기른 시민들이 모두 그 나라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는 민주주의로 나아가게 될 거다. 그것이 온건한 민주주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나중에 다시 또 배우게 되겠지만은 이 토크빌의 이제 이러한 입장, 특히 정치 참여로부터 비롯되는 자유는 존 스튜어트 밀가 정말 애박입니다. 그리고 존 스튜어트 밀은요, 이 토크빌의 입장을 굉장히 사모를 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입장도 또한 전개가 되니까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 좀 다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서부터는 다시 이제 좀 사상서로 좀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흉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임마누엘 칸트 다룰 거고요. 공리주의 하면서 벤담이랑 특히 밀에 조금 더 중점을 맞춰서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 중간고사 범위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고생하셨고요. 또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